자, 이어서 우리는 45쪽 합법과장문 지문에 딸린 문제를 가볍게 살펴보면서 효율적인 해결 전략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선생님 화법은 다시 정리해 드리지만 바로 이 무엇에 대해서 두 번째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화법은 일단 제시문을 보기 전에 문제를 가볍게 살펴보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1번 문제 보시면 방송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그렇죠. 이건 그냥 단순한 이런 건 내용 일치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선택지를 미리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미리 보시면 지문 볼 때 이거 찾느라 오히려 그 지문의 파악이 잘 안 돼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봤더니 자, 앵커가 보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획했다. 자, 준비 과정에서 한 뭐다? 계획이다. 보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 이것은요, 보도를 준비할 때, 앵커가 보도를 준비할 때, 자, 뭐에 해당할까, 이건? 그렇죠. 이건 어떻게 말할까라는 부분. 바로 이 어떻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선택지를 한번 살짝 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가볍게 보시면요. 이번에는 기자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말하기 방식은 2번 문제와 사실은 동일해요. 두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앵커는 어떻게 말했느냐, 기자는 어떤 방식으로 말을 했느냐와 관련해서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점. 자, 이제 문제 파악됐죠.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일단 주안점을 두고 설명해 드릴 문제는 2번 문제와 3번 문제입니다. 자, 선택지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선택지도 역시 뭐예요, 여러분?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시된 선택지, 즉 문장에서 판단을 위한 포인트를 정하셔야 됩니다. 포인트 어떻게 정하죠? 아이, 그렇죠. 문장이요. 문장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를 찾으시면 돼요. 어떤 성분 기준으로? 서술어 기준으로. 자, 여기 보시면 기자의 말을 뭐 해요? 요약하며 그 다음에 뭐 해요? 도와야 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자의 말을 요약한다. 기자의 말을 요약한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는 기자의 말을 요약해요. 어떻게 요약해요? 어떻게? 중간중간에 요약해. 여러분 핵심은요. 보도 중간에 요약하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약하는 이유는 이해를 돕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거겠죠. 2번 보시면요. 자, 여러분 이제 잘 할 수 있나요? 보시면 자, 제시하며 시작함으로써 끌어야겠어. 경기 장면을 제시하며 보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제시문의 제일 첫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앵커는 운동선수의 은퇴 장면을 제시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합하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똑같이 문장의 포인트를 정하세요. 마지막 발언에서는 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해야 돼. 자, 뭘 정리해? 마지막에서는 앞에 한 보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죠.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 생존과 직결되기도 하고 생활 속에 활용되기도 한다라는 게 나와 있었죠. 정리한 게 맞고요. 마무리했다. 어떻게 마무리하냐는 거죠. 인용. 그렇습니다. 피타고라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느끼는 바가 자 있다면 밝혀야겠다. 뭘 밝히냐는 거죠. 기자의 설명에 대한 자기의 생각. 기자의 설명에 대한 자기의 생각 밝히고 있죠. 숫자에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든가 이런 부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확인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헷갈릴 수 있는 단어에 대해서 자, 뭐 함으로써 바꿉시다. 질문함으로써 그 다음에 해야겠어. 의미, 중심 화제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해야겠어. 중간 부분에 어떤 게 나와 있었죠? 그렇죠. 발음, 소수. 자, 이런 부분을 제시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소수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5번도 적합합니다. 1번이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장의 핵심은 요약했다. 어떻게 요약했냐? 중간중간에 요약했다. 중간중간에 요약하고 있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는 거. 이렇게 문장의 핵심을
여러분이 파악하면서 선택지를 보셔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답을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밖에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요. 실감 나는데요. 3번 문제 봅시다. 기자의 말하기 방식이에요. 첫 번째 똑같습니다. 이것도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 바로잡아. 앵커의 말을 바로잡아주는 건 없죠, 여러분. 바로잡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죠. 이렇게 기억이 들어가면 다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응한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상대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그 다음에 반응한 후에 추가 정보를 제시한다. 자, 이거는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뭐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페이지 45쪽에 박 기자의 대화 부분, 그러니까 대사 부분을 참고하시면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뒤에 추가 정보, 매미들이 뭐 생존 주기, 먹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존 주기가 종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 뭐 이런 정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요. 그럼 니은 들어가는 이게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디귿 보시면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근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자, 명확히 하여 높이고 있다. 뭘 밝혔느냐? 핵심이. 출처가 핵심이죠. 출처가. 제시문 어디에서도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문이 이렇게 된다면 뭐 소수와 이 소수의 발음에 따른 그 뜻이 다양하다라는 뭐 이걸 박 기자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박 기자 부분에 뭐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만약에 국립국어원의 뭐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라고 한다면 이게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박 기자든 앵커든 자신의 발언에 대한 어떤 그 근거 자료, 발언의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이 되는 이렇게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1번 뭐 잠깐 한번 보신다면 소수의 의미 좀 전에 말했죠. 네. 그 다음에 등번호 선정, 등번호에 대한 이야기는 있으나 선정 기준이 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프라임의 어떤 함의라는 것은 이런 건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가시면서 또 깔려 있는 뜻 나와 있고요. 생존 주기가 다른 이유, 먹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든지 암호화 기술에 사용되는 이유, 왜 사용되는지 46쪽 박 기자의 대사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강의를 나누어 올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13분, 14분이 되면 이게 유튜브에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짧게 꼭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단순한 문제나 단순한 지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푸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또는 여러분의 이해를 높여드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만들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풀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꼭 설명해드리고 싶은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그거만 염두에 두시면 제 강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시 다른 강의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